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지금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직하고 싶어요. 에 대한 배움을 나눠보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지금 빚도 거의 다 갚아가는데 현재 때밀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직업을 바꿔볼까 하는데 많이 지칩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다. 현재 있는 직장이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옮기고 싶은 경우, 벗어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나도 몇 년 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친다고 표현하나? 직장을 그냥 옮기거나 이사하면 되는 줄 알았다. 현재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자리를 옮기면 사는 게 편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불만을 뒤로 한 채 옮겼을 경우 다시 되돌아오거나 아님 옮긴 그 자리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배움. 나에게 어려움이 와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느낀다면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지? 잘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면 풀리게 된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빨리 졸업하여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먼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여유 있고 살기 좋았다면 때밀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연히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코너로 몰은 것이다. 내가 미워서 코너로 몰았을까? 아니다. 공부하라고. 그러나 거기서 내가 공부하려 하지 않고 빚 갚아야 한다. 돈 벌기 위해 한다. 라는 마인드는 내 삶이 절대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 공부가 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이다. 다른 곳을 갔다 할지라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예를 들어 술집 종사하는 분들이 지겹다고 해서 벗어나고 싶어 좋은 사람을 만나 그 일을 안 하겠지 싶은데 몇 년 뒤에 보면 그 일을 또 하고 있다. 그 공부가 끝나지 않으면 제자리 돌아와야 하는 사례를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때밀이를 한다면 사람들의 몸도 만질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한 공간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이다. 내가 만나는 손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대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게 달라진다. 한 공간에서 인연으로 만난다는 것은 손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도 있고 손님 본인을 위해 있는 것도 있다. 이 시간, 이 한 공간에서 만났다면 내가 무엇을 창출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끼리 일어나는 만남과 소통이 자연의 공부 중에 최고 배움이다. 이러한 환경을 흡수하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사는 게 달라진다. 이 안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잡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 질량이 갖추어져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과학 시간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질량? 인간의 질량이란 영혼의 양식과 갖춘 지식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 맞는 지식이 부족하면 이 시대에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이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갖춰 질량을 갖추어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질량 이동의 법칙에 따라 정확히 이동수가 생긴다. 내가 무엇을 못 갖추느냐에 따라 더 못한 조건으로 이동하거나 떨어지는 환경에서 살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잘 갖추느냐에 따라 업그레이드한 장소에서 질 좋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나에게 딱 맞는 질량에 따른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연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러한 조건을 주는 것이다. 이 시간을 충분히 갖추어 나의 질이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 내가 질량이 좋아지면 탁한 것도 없어진다. 예를 들어 어려움, 공황장애, 사람들에게 의심받거나 천대받는 그런 일도 사라진다. 내가 감사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 지금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쓸어 마시도록 하자.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은 나에게 딱 맞는 환경을 주고 좋은 자리로 이동하게 한다. 그럼 빚도 자연스레 갚아지고 변동은 저절로 일어난다. 여기까지인데요.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나도 과거엔 소속되었던 업체 대표님과 시스템에 불만을 가졌다. 시스템은 8, 90년대 캐캐 묵은 것이었고 또 왜 그리 교육을 오라고 하는지 불만이었다. 그랬기에 나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분들은 나에게 시스템과 대표님에 대한 뒷담화를 했고 그걸 들으며 나도 함께 동조하기 시작했다. 또 나는 워라밸을 중시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퇴근을 하고 쉬기만을 바랐다. 대표님은 시간이 흘러 약속한 대로 급여를 올려주려 하지 않고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럴 줄 알고 미리 급여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여 틀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불신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줄 감사일기를 보고 따라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100일 정도 지날 즈음 우연히 유튜브로 정법, 홍익인간 인성공부를 접하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 비양심적이라 생각이 들었던 대표님께 그래도 나를 채용해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표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사비를 들여 교실 환경 정리를 예쁘게 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정성을 쏟았고 함께하는 인연을 기분 좋게 대하고 웃으며 존중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정말 우연치 않게 좋은 자리에 공고가 났다. 누군가의 지시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교재로 수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리가 티오가 난 것이다. 근무 시간은 훨씬 짧았으며 급여는 이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급여 또한 업체 수수료 없이 내가 하는 만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 그러나 일정상 면접과 근무 시간이 겹쳐 나는 면접을 볼 수 없음을 알았고 또 나로 인해 공고를 알게 된 옆자리 분이 그곳이 본인이 예전에 일했던 자리여서 다시 너무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는 자연스럽게 1차 서류 제출조차 포기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리만큼 내가 포기했던 그 자리의 1차 서류 합격자가 2차 면접에 오지 않아 재공고가 났고 동시에 내 옆자리 지원하려던 분이 갑자기 본인은 안 하겠다고 나에게 서류를 잘 내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재공고의 면접일은 다행히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요일이라 면접을 잠깐 보고 올 수 있게 되었고 합격하여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일하고 있다. 아귀가 신기하리만큼 딱딱 들어맞는 느낌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적처럼 생생하다. 그렇게 옮긴 지금의 환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마인드가 훨씬 좋은 분들이 계셨고 배울 게 많은 분들이 계시며 따뜻한 배려를 볼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나 예전 업체 소식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업체 대표님은 직원들 월급 체불에 직원들이 단합으로 신고하여 제재를 받았으며 또 다른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예전 그곳에 경력이 없었으면 현재 있는 곳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 당시에는 불만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나에게 필요한 배움이었고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 어쩌면 급여라는 명목으로 다달이 내가 쓸 경비를 받으며 그 환경에서 트레이닝, 수업을 받았다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었다. 또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은 분이나 결이 맞지 않은 분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잠깐 함께 했다가도 희한한 방법으로 이동수가 생겨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다. 또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 트러블로 고초를 겪으셨음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성질끼리 모이게 되고 서로 공명하고 끌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삶에서도 자연의 법칙, 이동의 법칙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 직종이든 몇몇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시국으로 일하는 환경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주어진 이러한 시대에 일한다는 명목으로 경비받으며 주어진 사회 환경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 환경의 공부를 마치면 또 어디로 이동될지 궁금하다. 그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지 설렌다. 사람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태어났을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면 우주는 나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아주 잘 이끌어준다라며 믿어줄 것이다. 현재의 좋은 기분이 내일과 그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